태극기를 들고 굳은 표정으로 독립기념관 입구를 막아선 사람들. 친일관장 웬 말이냐? 역사 앞에 사죄하라! 독립유공자 후손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에 백기투항하더니 이제 친일파까지 복권시켜줄 셈입니까? 역사 쿠데타를 멈추십시오. 사 논란을 휘말린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이 오늘 공식 취임했습니다. 유일한 독립운동가 후손단체인 광복회는 임명을 취소하라며 강하게 반발했는데 아예 오는 14일 대통령 초청 광복절 행사에 참석하지 않겠다고도 밝혔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입니다. 자,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이 뉴라이트 계열인 김형석을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한 거에 대해서 지금 또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사람이에요. 재단법인 대한민국 역사와 미래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김형석 이사장이라는 사람인데 내용을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뉴라이트로 분류되는 김형석 고신대 석좌 교수의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취소하라고 정부에 요구를 했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야당 그리고 광복회 여러 가지 독립운동 단체들이 이건 지금 사퇴를 촉구하는 거를 지금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 김형석 고신대 석좌 교수라고 하는데 고신대는 이제 기독교 계열이에요. 고려신학대 고신대 부산 쪽을 중심으로 한 부산 계열의 출신으로 한 이 기독교계의 석좌 교수고 뿌리 깊은 지금 이제 그 한국의 보수 기독교들이 민주당은 좌파 이런 식으로 계속 이재명은 빨갱이 이런 식으로 계속 비판하고 있는 뿌리 깊은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뉴라이트 계열이에요. 뉴라이트 계열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그 뿌리를 알아야 돼요. 뿌리를 알아야 되고 기독교 계열. 저도 크리스찬이긴 하지만은 이 정치적인 신앙적으로는 보수적인 것에 동의를 하지만은 정치적인 입장에서 민주당을 빨갱이 좌파로 분류를 하고 이재명을 마치 죄인 취급하는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죄인 취급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도 이스라엘에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모함받고 결국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십자가 처형을 받고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의 사상을 그 역사를 알면서도 지금도 그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옛날에 박정희 때부터 그리고 전두환 노태우 정권 때부터 그렇게 해왔고 그런 것이 죄악인 줄을 알면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정말 이 진리와 양심편에서 볼 때 이런 논리는 친일파적인 논리고 민주당을 빨갱이식으로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은 정말 이 신앙인의 탈을 쓴 예수님을 믿는다는 신앙인의 탈을 쓴 이 좀 어떻게 보면 사이비와 같은 그런 주장을 하고 있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모든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리려 작정했냐면서 방통위원장 이준숙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 김문수에 이어서 이번에는 독립기념관장에 우리 민족을 일본의 신민이라고 표현한 뉴라이트 인사를 뽑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윤석열 정권은 일본과 관계된 일이라면은 발벗고 나서서 굉장히 친일적이고 일본을 돕고 일본의 꼬북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이런 것도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이번에 사도광산 이런 것도 허용한 것도 외교부가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기 때문에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하지 않습니까? 일본의 위안부 이런 것도 부정을 하고 그죠? 독도도 우리 대한민국 땅이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지는 않고 일본 함대가 독도에 주둔을 해도 거기에 대해서 뭐가 문제될 거 있냐는 이런 시각을 갖는 이 자들은 정말 친일파 뉴라이트 계열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우려가 되고 있어요. 계속해서 강 원내대변인은 이건 친일을 넘어 종일주의자를
일본을 받드는 거죠. 친일을 넘어서 친한거를 넘어서 일본의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일주의자를 독립기념관장에 임명한 거는 이건 진짜 독립기념관의 설립 목적과 존재 이유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외교도 내선 일체더니 정신까지 종일하는 거라고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맞죠? 독립기념관은 뭡니까? 일본의 이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 독립을 기념하는 그 독립기념관장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철저히 비판하고 친일 인사가 나가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반일이 돼야 되고 숭일이어야 됩니다. 승일이 돼야 돼요. 일본을 숭배하고 종일하고 그런 친일을 하고 하는 인사가 되면 안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종찬 광복회장님 같은 그런 인사들이 정말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일본에 대해서 정말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는 그런 정말 대한민국의 애국지사를 독립기념관장으로 대표적인 사람으로 임명을 해야지 오죽 임명할 사람이 없어서 이런 사람을 임명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윤석열이가 국민들을 대놓고 무시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방송통신위원장의 이진숙을 그냥 그렇게 여당이 반대하고 국민들이 반대해도 깔아뭉개고 안하무인으로 그냥 밀어붙이더니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람이. 이런 사람 우리가 영상에서 또 보았겠지만은 이 사람은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이런 사람이 대통령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문제가 굉장히 많죠. 자, 그러면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황당한 인사를 철저하게 검증하고 책임을 묻겠다면서 식민 지배를 미화한 인사들에 대한 임명을 당장 처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당연한 요구죠. 어떻게 일제 식민 지배를 미화했던 인사들을 이런 독립기념관장에 앉히는 겁니까? 이거는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완전히 독립운동을 했던 인사들과 독립단체 그리고 애국지사를 무시하고 기망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면 다인 거예요. 대통령이 정말 국민의 정체성,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받들고 국민들의 뜻을 맞는 그런 정책을 해야 대통령으로서 가치가 있고 권위가 서고 권위를 존중받고 하지 대한민국의 뜻과 이익과 반하는 그런 인사를 자기가 대통령이라고 해서 어떤 자리를 기관장을 임명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특혜를 이 말도 안 되는 이 황당한 인사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지금 사인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어떤 국민이 우리가 받아들일까요? 이건 가만히 있는 게 바보 아닙니까?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자, 조국혁신당도 독립운동가들을 추앙하는 공간인 독립기념관장에 일제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는 뉴라이트 성향 인사를 앉혔다면서 합리적인 보수의 의견도 품지 못하는 윤석열 정권은 보수 정부가 아닌 구구 일베 친일 뉴라이트 정권일 뿐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당장 처리해야 됩니다. 당장 처리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친구 아버지로 알려지고 있는 이종찬 광복회장이 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그 대선 당시에 그걸 지지를 했었나 봐요. 친구 아버지고 친구 아들의 친구이기도 하고 보수적인 가치를 믿었겠죠. 설마 이런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까지 나서는 사람이 친일 성향이 있고 또 그런 사람인 줄을 이건 보통 대한민국의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런 생각을 도저히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 이종찬 광복회장도 이번에는 완전히 이런 인사를 하는 걸 보고 완전히 화가 나고 정말 분노를 내서 이번 광복회 기념식에 8.15 기념식에 참여를 하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광복회뿐만 아니라 모든 항일 당체들이 지금 들고 일어서고 있고 양당들과 모든 인사들이 지금 이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당장 임명을 취소하고 철회하라. 당장 사퇴하라. 지금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독립기념관장에 있는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을 무시하고 친일파적인 상향으로 지금 나라를 몰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육사의 홍범도 장군 너 이 흉상도 철거해가지고 이전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홍범도 같은 장군이 왜 이 대한민국의 홍범도 장군이 옛날에 뭐 이제 소련 이쪽으로 빨치산 뭐 그런 쪽으로 활동했다는 그런 논리로 해가지고 그들과 손을 잡았다는 뭐 그런 논리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홍범도 장군은 어떻게 보면은 국군과 좀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옛날 우리나라의 항일 구국 운동, 그죠? 구국 운동과 그런 맥을 같이 하고 있는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국권을 잃었기 때문에 항일 운동을 했던 그런 국군인 거죠. 국군의 원조 아닙니까? 외국 군대와 싸우고 그 외국의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거기에 대해서 항거해가지고 싸워서 우리나라를 지키고, 그죠? 우리나라를 지키고 우리 국민들을 지키고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독립을 쟁취하는 게 그게 우리나라 국군들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게 공산당이든 또 일본이든 우리나라를 침략한 적들이잖아요. 적들에게서 대항하고 총칼을 들고 대항해서 싸우고자 하는 게 그게 국군의 모체가 아닙니까? 그런 정신이잖아요. 그 대상이 공산군과 싸웠던 사람도 우리나라의 국군이고 또 일본 일제시대 식민지에 대해서 싸웠던 독립군, 이런 독립군도 우리의 원래 원체 국군인 거예요. 그죠? 그다음 상해 임시정부, 이것도 우리나라의 원래 이제 일제시대 망명정부가 들어서면서 상해 임시정부도 우리나라의 정부였던 거고, 굳이 1948년 건국 48년 정부 수립을 해가지고 건국할 때부터 그때부터가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땅과 역사와 주권과 그 국민들은 이전부터 계속해서 5,000년의 민주 역사를 계속 이뤄왔다는 건데, 이거를 딱 1948년으로 딱 잘라가지고 그때부터 요땡 해가지고 그때부터 우리나라라고 규정하고 그 모든 가치를, 이전의 가치를 부정한다는 거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역사관이 잘못된 겁니다. 우리나라가 5,000년 역사를 가진, 긴 세월을 가진 자랑스러운 민족이고, 그죠? 그런 나라를 침투했던, 옛날에 청나라도 우리나라를 침투했고, 임진왜란 시절에 이순신 장군이 싸울 것처럼 그 일본군이 우리나라를 호시탐탐 노렸고, 또 1910년대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로 합병을 하면서, 그죠? 합병하면서 우리나라를 침탈을 했고, 그런 것과 싸운 게 우리의 어떻게 보면 원래 우리들의 국군들이고 우리들의 정부 인사들이고, 또 항일 독립투쟁에 나섰던 그 사람들의 그 숭고한 업적을 기려서 지금 독립기념관이 세워졌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과 싸우고, 일본의 원수 같은 일본과 싸우고 한국의 고유한 정신을 지키려고 하고 일본과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그게 독립기념관을 관장을 하는 그런 인사가 독립기념관장을 해야지, 이렇게 뉴라이트 계열, 자기는 뉴라이트라고 아니라고 하지만은 주장하고 있는 게 뉴라이트 계열이에요. 뉴라이트 계열. 뉴라이트 계열이 전에 이게 보면은 기독교 인사들이 많이 거기에 가담이 되어 있습니다. 뉴라이트 계열. 곳인데. 기독교 입장에서 물론 이제 유물론과 공산주의, 저도 그런 거를 싫어합니다. 공산주의와 이런 거는 우리가 찬성할 수가 없어요. 뭐 북한을 뭐 숭배하고 뭐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고, 자유 대한민국의 평화적인 통일을 우리가 주장을 하고 있고, 우리가 민주당이 뭡니까? 민주를 우선시로 생각하는 거지, 무슨 공산당과 친하고 공산당을 추구하고 빨갱이를 추구하고 그런 게 아닌데, 빨갱이를 프레임을 씌우는 거죠. 프레임을 씌우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시대에 예수님을,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을 범죄자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로마의 속국이었죠. 이스라엘이. 로마에 대항하는 이 사람이 민란을 일으켜가지고 소요 사태를 일으켜서 혁명을 주도하는 혁명의 주동범으로 예수님을 몰아가고, 그렇게 해서 로마의 군인들에게 손에 넘겨가지고 종교 지도자들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 이스라엘의 뉴라이트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예수님을 죽이는데 가담을 했고, 아무 죄 없는 예수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이재명과 민주당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죄가 없어요. 이재명이. 검사들이, 그죠? 이번 쌍방울이 주가 조작해가지고 부양해서 띄우려고 해가지고 북한하고 공작을 했던 것을 수원지검에서 다 알면서도 계속해서 쌍방울 그 회장이, 예, 회장과 쌍방울에서 그렇게, 예, 그 관련된 사람들이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거를 이재명에게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뭔가 뭐 자꾸 범죄자, 북한에게 뭔가 퍼주기로 했다, 뭐 북한하고 뭔가 합력하려고 했다, 뭐 온갖 그 범죄의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지금 자꾸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성남시장에 뭐 무슨 했던 것들이, 뭐 대장동 사건 뭐 모든 거를 엮어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정치적으로 죽이려고, 무슨 조그마한 이 꼬투리 하나만 잡으면은 그걸 엄청나게 부풀려가지고 이재명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 범죄자입니다. 이 시대가 지나고 진리는 정말 언젠가는 드러날 건데, 지금 이 사람들, 국민의힘 사람들, 그리고 이 뉴라이트 계열의 김영석 이 사람들 엄청난 범죄, 이준숙이라는 방통위원장,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 이 사람들은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하루빨리 이 사람들 빨리 양심 고백하고, 지금 비루한 이 무도덕한, 부도덕한 이 윤석열 김건희 정권, 그거를 옹호하고 그거를 빨아주고 변호하기 위해서 부역하는 이 사람들 정말 나중에 다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철저하게 처벌을 받고요. 그래야 돼요. 이건 정말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진숙이 같은 사람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강행시키고, 이렇게 김영석 같은 뉴라이트 계열을 독립기념관장에 임명하고 많은 사람들의 공문을 사지 않습니까? 좀 많은 분들이 반대하고 거절하고 싫어하면 오죽 좀 어느 정도 봐줄 만한 인사를, 그래도 좀 납득이 가는 인사를 추천하면 우리가 이해하고 그래도 협조하는 의미에서 넘어가겠는데, 이거는 대놓고 민주당 인사, 뭐 노무현, 이재명 완전히 이 대통령을 해서는 안 될 사람들 낙인 찍고 규정하고 빨갱이로 몰아가고, 항의로 운동했던 사람들을 제대로 대우하지 않고 오히려 친일파 활동했던 사람들 자기 독립기념관장에 임명하면서 첫 취임 일성이 억울하게 친일파로 매도된 사람들을 복권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일을 하려고 지금 독립기념관장에 지금 앉힌 겁니까? 취임 일성으로 제대로 된 독립기념관장이라면은 이번에 일본의 사도강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문화유산으로 일본의 문화유산을 등재를 찬성을 하더라도 조건부로 거기에 대해서 사도강산에 끌려간 사람들 강제로 우리가 동원됐다, 뭐 이런 거를 한국의 입장에서 정말 당신들이 하려고 하는 게 좋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엄연히 한국인들을 일제시대에 압력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동원했다, 이런 표현을 하고 그 사도강산에 가까운 곳에 바로 옆에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건물도 막 멀리 떨어진 데다가 사람들이 모르는 곳에 지어 놓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다 일본이 하려고 하는 거는 다 지금 찬성하고 지금 그러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이종찬 광복회장이 지금 이 용산 대통령실에 일제의 밀정과도 같은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고, 이렇게 이 광복회장님이 의문을 제기하고 불만을 갖고 분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광복회장님뿐만 아니라 지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야당과 대다수의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지금 엄청난 분노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은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사퇴를 해야 됩니다. 사퇴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강행을 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분명한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아야 될 겁니다. 이제 임기 얼마 남지 않고
임기가 다 끝나면은 언제까지 천년만년 대통령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에 끈 떨어지면은 누구 비호할 사람들이 없습니다. 다 빠져나가고 권력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 김영석과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뭐 이런 정권에 부역했던 사람들 다 죗값을 지불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기 전에 빨리 하루빨리 사과를 하고 대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사과를 하고 사퇴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좋아요, 또 알림 설정, 또 댓글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오전 김영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의 취임식이 진행된 독립기념관 앞에선 광복회 회원들의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광복회 회원들은 김 관장의 임명 강행에 반발하며 김 관장이 사퇴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독립선열 통탈한다. 신일 관장 사퇴하라. 사퇴하라. 회원들이 취임식장에 들어가려고 하자 기념관 측이 이를 막으면서 취임식은 45분 정도 늦게 시작되기도 했습니다. 5개 독립운동가 선양단체로 구성된 항일 독립 선열 선양단체연합은 성명을 내고 이념과 정체성에 맞지도 않은 관장직을 스스로 내려놓는 것이 아름다운 선택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일한 독립운동가 후손단체인 광복회는 이종찬 회장이 대통령 주관 광복절 행사에 불참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해석 광복회 이사는 JTBC에 이종찬 회장이 불참하기로 했다면서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에게 안 가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광복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식민지배를 정당화한 독립기념관장이 있는 한 광복의 기쁨을 기념하는 오찬에 갈 의미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1965년 설립된 광복회가 대통령 초청 광복절 행사에 불참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2008년에는 건국절 논란으로 광복절 경축식의 불참을 검토했다가 정부가 사과를 하면서 결국 행사에는 참석했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김영석 관장은 자신이 뉴라이트란 얘기는 이번에 처음 들어봤다며 사퇴할 이유도 생각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김 관장은 지난 정부가 임을 위한 행진곡을 애국가로 바꾸려 했다는 등 사실과 완전히 다르거나 편향된 발언을 해온 걸로 확인됐습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은 취임 일성으로 국민 모두의 독립기념관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후 기자들과 만나 역사 문제로 더 이상 대립하지 않고 한마음으로 하나가 돼서 미래를 보고 나갔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광복회 등에서 뉴라이트 인사라며 사퇴를 요구한 데 대해서는 내가 뉴라이트라는 얘기는 이번에 처음 들어봤다며 사퇴할 이유나 생각도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김 관장은 지난해 한 시민단체 출범식 강연에서 좌파의 역사 왜곡이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다며 사회 분열을 조장하는 발언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대한민국은 태어나서 안 되라라고 하는 사고입니다. 대한민국을 세운 이승만 대통령, 대한민국을 지킨 백선엽 장군, 그리고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이룬 박정희 대통령. 그래서 기회가 있으면 이 네 사람을 매도를 합니다. 이 자리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지난 정권은 아주 지긋지긋하게 이 애국가를 바꾸려고 했어요. 처음에는 임을 위한 행진곡, 인민해방가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걸 갖다가 또 애국가로 하려고 그렇게 하다가 김 관장은 오늘 취임식 뒤 기자들과 만나 2009년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 인명사전과 관련해 재검증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지금 이종찬 광복회장이 독립운동가 후손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독립기념관장에 앉힌 뉴라이트 김영석 신임 관장의 첫 일성이 친일파 명예회복이라고 합니다. 독립기념관장의 입에서 나왔다고는 믿기 힘든 막말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나라를 팔아넘긴 친일파들의 재림을 보는 듯합니다. 일본 발악이 윤석열 대통령의 친일이 이제는 역사까지 전복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공범이 되어 사도광산의 역사적 진실을 은폐하는 데 협조하더니
독립기념관장의 입을 빌려 대통령이 광복절을 앞두고 친일 매국노들을 복권하겠다고 공언한 셈입니다. 윤 대통령은 일본에 백기투항하는 친일 굴종 외교로 국익을 모조리 내주더니 이제는 일본의 앞잡이가 되어 역사까지 팔아넘길 작정입니까? 오죽하면 윤석열 대통령 친구의 아버지인 광복 회장마저 역사 쿠데타에 항의해 광복절 행사 불참 의사까지 밝혔겠습니까? 외신마저 윤 대통령을 기시다 내각이 자국 역사를 세탁하는 데 있어 발견한 완벽한 공범이라고 평가할 정도입니다. 친일 매국이라는 국민과 외신의 비판에도 해명 한마디 않고 휴가를 즐기고 있는 대통령을 보며 국민은 절망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독립기념관장을 지금 즉시 해임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친일 매국 대통령임을 자인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독립의 역사를 전복시키려는 윤석열 대통령에 맞서 독립운동가들이 지켜낸 대한민국의 혼을 지키겠습니다.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을 용납할 수 없다며 취임식장을 막아선 겁니다. 40분 넘게 입장하지 못하다가 간신히 취임식을 치른 김형석 관장.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일 인명사진의 내용들이 사실상의 오류들이 있더라. 잘못된 기술에 의해서 억울하게 친일 인사로 매도되어지는 분들이 있어도 안 되겠다. 독립기념관장이 취임 첫날부터 친일파 명예회복을 언급한 셈입니다. 김 관장은 안익태, 백선엽 등 친일 행적이 드러난 역사 인물들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작곡가 안익태를 두고 친일을 뛰어넘어 음악을 통해 세계 평화를 이루려고 했다며 항일과 친일이라는 이분법적 잣대로 재단할 수 없다고 했고, 백선엽 장군에 대해선 간도 특설대에 근무한 사실만으로 진실을 오해한 것 아니냐며 친일파라는 불명예를 쓰고 별세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임 독립기념관장이 보여주는 이런 역사인식에 광복회뿐 아니라 관련 시민단체들도 일제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평소 지론대로 안익태에 대한 독립운동을 연구해라. 지시할 가능성이 높죠. 독립기념관장으로 앉아가지고 그 친일파들을 다시 복권해내는. 광복회는 대통령실의 광복절 기념 오찬 초청을 거절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시민단체들과 함께 김 관장이 물러날 때까지 집회를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1945년 8월 15일은 광복절이 아니다. 1948년 이전엔 우리 국민은 없고 일본 국민만 있었다. 이런 입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일본 국민이었다는 주장대로라면 일제강점하의 독립운동을 기념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일제강점을 합법화시키려는 것이라며 광복회가 비판하는 인물.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신임 독립기념관장인데 공개석상에서의 발언들을 보시죠. 양소연 기자의 단독 보도로 오늘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이 광복이 어떻게 됐냐면 1945년 8월 15일 광복되어졌다. 그게 광복절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역사를 정확하게 모르는 겁니다. 지난해 열린 한 보수단체 강연. 1948년 8월 15일 날 정부를 세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대한민국이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이번엔 홍범도 장군 흉상을 육군 사관학교에서 옮겨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장교를 기른 거 육사에 꼭 이분이 가운데 와서 앉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강연자는 대한민국 역사와 미래 김형석 이사장.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제13대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한 인물입니다. 후보 지명 당시 일제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인사라며 광복회가 강하게 반발했지만 불과 하루 만에 그것도 장관은 해외 출장, 대통령은 휴가 중인 상황에서 속전속결로 임명됐습니다. 국가보훈부는 김형석 관장은 뉴라이트가 아니라고 본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 이후로 뉴라이트들은 1948년 건국절을 주장하는데 김 관장은 그렇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김 관장도 자신이 뉴라이트라는 지적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별의별 말을 다 하는 모양인데 좌로나 우로 다 치우치지 아니하고 공정한 입장에서 우리 역사를 바로 보고자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홍범도 장군에 대해선 독립영웅이니 육사가 아닌 독립기념관으로 옮겨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광복절을 일주일 남긴 내일, 윤석열 대통령은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지난 2월에도 정부는 광복회 원로들의 격렬한 반대를 무릅쓰고 박이택 낙성대 경제연구소장을 독립기념관 이사로 낙점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미국 수탈을 수출이라 주장한 인물입니다. 강제 공출 이전에 미국에 일본으로 판 것을 그 수탈이라고 보면은 진짜 그게 수탈이 맞거든요. 가격을 받고 판매하는 것은 수출이다. 지난달엔 우리 고유 문화를 연구하는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자리에 김낙년 교수가 취임했습니다. 위안부 강제성을 부정하고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내용이 담긴 책 반일 종족주의의 공동 저자입니다. 해당 부처의 가치에 정반대되는 인사들만 뽑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모든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리려 작정했습니까? 최근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일본이 강제 표현을 누락시킬 걸 알면서도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유독 일본 문제에 저자세를 보인 정부가 역사 관련 요직에 잇따라 친일 논란 인사들을 임명하자 독립유공자 단체인 광복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용산 어느 곳에 이런 밀정과 같은 일제 때 밀정과 같은 존재의 그림자가 있는 것이 아닌가. 광복회 일각에선 항의의 의미로 다음 주 광복절을 맞아 정부 주관 행사 참석을 거절하겠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이명입니다. 윤 대통령과 함께 입장한 이 인물, 바로 이종찬 광복회장입니다. 광복절 행사인 만큼 대통령과 같은 테이블에서 함께할 기회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종찬 회장이 올해는 이 행사에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가지 않게 된다면 광복회의 사상 첫 불참이 됩니다. 이종찬 회장, 윤석열 대통령 친구의 아버지라서 사석에서는 대통령이 아버님이라고 부른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불참의 의미가 더 커 보이기도 합니다. 이번 불참의 원인, 바로 독립기념관장 임명 때문입니다. 1948년 8월 15일 날 정부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대한민국이 시작이 되신 겁니다. 이렇게 뉴라이트 사관과 궤를 같이 하는 발언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광복회 측은 중앙연구원장과 독립기념관장 등 연이은 인사에 대한 반발 의미라며 특히 독립기념관은 국민 성금을 바탕으로 개관을 했는데 더욱이 이런 분이 관장이면 안 되는 것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삐걱대는 광복절 행사, 앞으로 파장이 더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광복회가 대통령